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한국의 미친 군사력이 드디어 만개했다. 동북아 군사 패권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국이 될 것. 이번에 열린 국군의 날에서는 작전명 피스메이커, 강한 힘을 기반해 평화를 지킨다는 의미로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SLBM 탑재 도산 안창호함의 호위 속에 육해 공군 해병대의 대규모 합동 상륙 작전이 펼쳐지는 장관을 어우러냈습니다. 요즘 국뽕이 모자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실제 상륙 작전 시연에 앞서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군사용 통신위성 아나시스와 함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그리고 한국형 중고도 무인기가 운용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군, 해군, 공군 전력 6개 편대 36대가 일제히 출격하여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재현하였는데요. 이에 한국의 무인기 개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육군 관계자는 무인기 확충과 더불어 미래 전장에서 활약할 전투단 육성 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먼저 보고, 먼저 파, 먼저 제압하는 전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대급에서 군단급까지 전투 상황을 빠르고 또 정확한 지휘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보고 있나 시장핑. 또한 최근 국방부가 공개한 1분 12초짜리 KF-21의 가상비행 영상에서도 한국이 무인기 개발에 얼마나 진심인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KF-21의 뒤를 이어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체 세대가 편대를 갖추며 비행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2016년부터 개발에 착수해 5년 만에 스텔스 기술을 갖추게 된 UCAV 스텔스 무인 전투기입니다. 지난 9월 7일 국방과학연구소 오피셜 발표로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려운 기행체 영상 설계 기술과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저피탐, 즉 스텔스 무인 항공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는데요. 9월 30일에는 이어 국내 최초로 비행체용 전파 흡수 구조 기술을 비롯하여 레이덤 기술, 안테나 내장 일체형 구조, 경량 전파 흡수 도료 등 무인기에 적용 가능한 스텔스 핵심 기술 4종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순수 한국의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 더욱 뜻깊은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8월 가오리 X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스텔스 무인기 KUSX의 개발 현황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형상 연구를 도맡은 대한항공도 같은 날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광대역 저피탐 기술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2025년까지 스텔스 무인기 사업에 참여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육군 해병대의 4단급 무인정찰기, 공군의 중고도 무인정찰기도 제작, 생산 중인데 여기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까지 취득되면서 향후 한국의 군용 무인기 사업에서 선도적 입지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대한항공 두주 보유한 주주로서 흐뭇하네요. 저피탐 무인기는 무인정찰기 외에 무인전투기로도 진화할 예정인데요. 특히 KF-21의 엔진이 미국 G사에서 수입한 것과 달리 가오리 X의 엔진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할 예정이며 기체의 전체 크기는 전장 10m, 전폭 16m, 전고 3m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서 KF-21과 가오리 X가 통합 운용되는 멈티 작전이 수행됨에 따라 주변 국가의 공중전에서 확고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의 보라매와 가오리의 주식은 짜장과 초밥이 되겠죠.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 간의 통합 운용, 즉 멈티는 향후 미래 공중전의 게임 체인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인전투기를 우선 적진으로 보내 적진기지의 세부 상황을 파악 후 뒤따르던 유인전투기가 침투해 막강한 화력으로 초토화낼 수 있고 최전선 지역 정찰과 적 대공 사격을 무인기가 흡수하여 유인전투기의 공격력과 조종사의 생존성을 대폭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미국은 무인기를 통해 전투기의 공중구비도 성공시켰죠. 우리 공군에서 멈티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유인기와 무인기 모두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공군이 보유 중인 미국제 F-35와 국산 무인 전투기 간에 멈티를 구축한다 하면 상당한 체계 구축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이를 미정부에서 승인해줄 리도 만무합니다. 만에 하나 승인이 되더라도 국산 무인 전투기의 조종 및 항공 전자장비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한 소스 코드도 공개해야 하죠. 우리 장병들이 그토록 고생해서 얻은 그 귀한 데이터를 미국에 거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어 국산 무인 전투기와의 독자적인 멈티 구축 및 운용이 가능합니다. 멈티는 앞으로 세계 공군 사이에서 큰 화두가 될 것이 분명한데요. 2020년 5월 미국의 보잉사는 AI 기반의 무인 전투기 로열 윙맨을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무인기 개발에 열도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의 향후 6세대 전투기는 무인기가 될 것이라는 말처럼 공중전의 추세는 무인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도달했을까요? 한국은 세계 7위의 무인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본격적인 개발 착수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무인 전투기는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EMP탄의 개발 시점과 맞물려 어마어마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래에는 우주
우주, 공중, 육상, 수상, 수중까지 무인체를 중심으로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5차원 미래전장을 대비하기 위해 스텔스 무인기와 레일건, EMP탄 등 요격 불가능한 무기들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형 무인기에 한국형 EMP탄을 탑재할 날이 멀지 않았는데요. 최근 국방부 발표에 따르며 우리 손으로 만든 EMP탄의 실전 배치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MP탄의 정식 명칭은 고전력, 극초단파 탄으로 강력한 전자기파를 쏘아 특정 지역의 모든 전자장비를 못쓰게 만드는 새로운 첨단 무기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탄도에서 나온 강력한 음파 진동이 환기 통로나 안테나를 통해 적의 지하 벙커로 흘러들어가 전자장비의 마이크로칩 등을 파괴함으로써 기기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리인데요. 이러한 전자기파에 노출되면 TV, 형광등,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 반도체로 작동하는 모든 전자회로가 모두 망가집니다. 당연히 레이더나 항공기, 방공 시스템과 같은 군사무기 역시 무력화되죠.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중국, 러시아 같은 핵보유국이 EMP탄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미국은 2003년 이라크전에서 바그다드 중심부에 EMP탄을 발사해 방송국을 비롯한 주요 지휘 시설 및 방공 시설을 무력화시킨 전력도 있듯 지금 세계는 EMP탄 연구가 한창입니다. 한국도 이런 비핵 EMP탄 기술에서 최정상급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그 엄청난 위력을 실감하고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1997년에 벌써 기초적인 발사 테스트를 시작하였는데 워낙 극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나 소식통들도 정확히 그 성능을 알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국방기술 관련 학술대회나 논문 등도 일제 발표를 못하게 하고 있을 정도로 엄격한 통제하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기술 유출하는 놈은 최소 4형 가야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로는 우리가 개발 배치한 EMP탄을 6GW급의 위력을 가졌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ADD는 EMP탄 개발과 함께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탄도 개발 중인데요. 일명 이폭탄으로 불리는 HPM탄은 20억 와트의 전력을 분출해 반경 300여 미터 이내의 모든 전자제품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핵시설이나 미사일이 지하에 숨겨져 있어 파괴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겠지만 지하에 있어도 환풍구가 필요하며 전력 공급선이 있어야 하고 통신을 위한 안테나선은 밖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내부 기기들이 피복되어 중국의 지하시설도 결국 무용지물입니다. 국제적 관중 시진핑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이름 인터넷에 검색해야 하니 시진핑이 와이파이 비번 누를 때 발사해 지하 대피소를 마비시키면 됩니다. 마오쩌둥 아들이 한국전쟁에 참전 시 달걀볶음밥을 만들어 먹으려다 위치가 노출되어 폭사한 것처럼 말이죠. 진짜 웃기다. 안 웃기면 중국인. EMP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 우리가 선진국들보다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로 EMP 방어 기술 분야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현재는 방탄 반폭과 함께 EMP를 차단할 수 있는 고성능 복합재 특수 콘크리트를 한국건설연구원이 개발했고 탄소나노 소재를 포함한 차폐 도장재도 개발해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나 군사보안 목표물이나 대형병원, 주요 시설 등에 대한 EMP 방어 시설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EMP 방어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쏠 EMP탄도 역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EMP탄의 위력과 효과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특히 최근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어김없이 빈약한 전력 인프라를 드러내면서 EMP탄의 한없이 취약한 면을 노출시켰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비핵 EMP탄이 핵폭탄만큼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EMP탄의 공포는 일시적 마비가 아닌 전자회로의 완전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정보센터는 전자장비가 많은 현 군대의 방어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EMP탄을 대량 파괴 무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도 없어서 양초키며 생활하는 중국의 전력 인프라를 살펴볼 때 전부도 필요 없이 주요 도시 몇 곳만 타격하면 재정비까지 막대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될 것이고 그 사이 당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마련이거든요. 미 CNN은 이러한 한국의 군사력 증강 동향에 주목하며 한국은 조용하게 강력해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전투기가 비오면 날지도 못한다는 중국과 가격 대비 쓰레기 성능을 내는 일본 무기와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로마의 병법과 레나투스의 말처럼 우리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각오해야 합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강한 군사력은 평화를 담보해주는 지렛대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한 아이의 평화를 위한 간절한 소망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소원은 사람들이 더 이상 무서운 무기를 들고 싸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날 전 세계의 모든 무기에는 이 한마디가 새겨져 있었다는데 바로 메이드 인 차이나.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산마루의 저 구름 내 맘속에 머문 그때 언제 여기까지
나온 건지 더는 숨길 수 없는데 일렁이는 가슴에 나도 모른 채로 꽃이 피어나듯 던지는 두근거리는 저 꽃잎마다 고이 접어두었던 숨긴 내 마음은 그대 눈빛 속에 남아있을까 그대 가슴 속에 남을까